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념상 if vs 시리즈 이번에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주실 인용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철학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너 자신을 알아야지.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 링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주먹했다는 사실. 한 주먹 한 게 아니고 왕주먹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링컨과 소크라테스가 만약 완타치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제 갖고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둘 다 왕주먹 몸을 한 게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충분히 이제 할 만한 얘기죠. 링컨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사실은 주제를 정한 거라서요. 네. 네네. 우선 먼저 링컨과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단 링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근데 요즘은 의외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초보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1809년 2월 12일생이에요.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도 조금 조사를 잘 못해 조금 헷갈린 게 있어갖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디애나인가 일리노이로 이주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갔다가 일리노이 간 건지 내가 이게 잘못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링컨은 일리노이에서 활약을 그럼 활동을 했고. 링컨이 태어났을 때는요. 예. 노예들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네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때 없었죠. 아, 그래요? 한참 나중에. 노예들이 그냥 다 튀겨 먹는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인형 아저씨. KFC. 그 아저씨가 만든 거야. 아, 그래요? 그냥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으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닭을 뭐 어떻게 먹긴 먹었겠죠. 네네. 그 흑인 노예만 먹었겠어. 가난한 빈 먹고 다 먹었겠죠. 그래서 그 윙인가?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가지고 막 닭 주면 싫어했다고. 바닥까지도 뭐 바닥까지 랍스터도 버리고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링컨이 태어났던 집은 지금도 그 뭐지?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원래 잘 살던 집인데 파산해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그 링컨 흔히 말하는 통나무집은 지금은 미국 국립공원인데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민가가 없어가지고 앞마당에 곰이 뛰놀았대.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출타를 하면 그 누나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나무집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다고. 그때 밖에서 곰이 왔다 갔다 하고. 곰이 진짜 살벌하게 무서운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매그넘 총탄, 뭐 389경 뭐 이런 거 큰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곰 나타나면 그래서 뭐 돼서. 7일 동안 뭐 꼼짝하고 있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7살인가 9살 때 원래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7살, 9살 이게 세는 나이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 돌아가셔. 밀크병이라고 그 이상한 그 하여간 그 희귀병이네요. 소가 무슨 그때는 지금도 사료를 안 먹이고 뭐 잘못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독버섯 같은 걸 먹으면 소는 괜찮은데 우유에 뭐가 이렇게 들어간대. 그래서 그거 먹고 밀크병. 나도 그 목장에서 이렇게 사료 먹이고 풀을 뜯어 먹여도 그냥 아무 풀이 아니라 이렇게 골프장처럼 만들어 놓은 풀 먹이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아무거나 먹으면 그 우유도 독성이 돼. 그래서 그걸 밀크병이라고 한대요. 그럼 너무 사방팔방 산지에서 돌아다니면서 풀 먹은 소 우유는 조심해야겠네. 내가 그래서 인도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아니 거기는 집집마다 막 그 이상하게 먹는 거 있잖아. 쓰레기도 뒤지고 그거를 짜서 우유 회사가 걷어가서 우리처럼 목장이 아니고. 그래요? 아침마다 이렇게 그 우유 담는 통 있잖아요. 하긴 인도는 소 오줌도 팔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를 중요시 여기니까 사실은 뭐 잘못된 우유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감사하게 손님께서 주신 우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 나도 그냥 먹고는 왔지만 가끔 이런 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게. 살긴 뭐 하고. 물론 하긴 하겠지.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재혼을 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사라인데 보통 계모는 악당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링컨에게 계모는 진짜 은인이었죠. 아버지가 좀 무식했는데 왜 그런 게 사람은 하여간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자식도 똑똑한 꼴 못 봐. 옛날에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요? 원래는 반대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 내 하늘 네가 풀어다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저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이 이상하게 하여간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배웠으니 너라도 배워야 된다라는 부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미국은 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은 진짜 교육이 보편화됐잖아.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의 드라마 이런 거 나올 때 아버지가 자기가 못 배워가지고 애 공부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농사나 지어야지 이래 두드려 패고 학교 안 보내고 막. 괜히 이거 저 속된 말로 먹물 들어가면 뭐 이렇게 게을러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어릴 때 되게 많았어요. 들어봤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분이 세상에서 제일 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열이 많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런 얘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안 되니까. 링컨 아빠는 그러면 링컨한테 너 어디 이거 먹물 맞으려고 진짜 막... 팼다고 그러더라고. 글자는 몰랐다고. 그래서 패는데 이 계모가 막아줘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낼 수도 없었겠지. 통나무 집 이거 곰 뚫고. 곰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근데 이 링컨은 사실은 나중에 이사를 여러 번 해서 꼭 그런 데 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학교를 못 가도 책 읽어주고 해서 링컨을 우리가 아는 링컨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머니가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아버지는 나중에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그러니까 글은 알아야겠다. 요 정도 같다. 학교 갈 때 유서수가 아버님 어머님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서수가 갔다 올게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며 살았죠. 힘이 좋았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 링컨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분이 키가 193. 그리고 약간 귀여운 지금 말이 많잖아. 링컨이 무슨 병이다. 다리 엄청 길잖아. 깡 말랐는데 다리 길고 팔 길고 린치 엄청나게 길고. 근데 이 아저씨 벗으면 깡 말랐는데 몸이 다 뼈래. 그러니까 뼈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뼈처럼 단단하다. 통뼈.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몸이 진짜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와 린치로 동네를 제패합니다. 뭐 통나무 이를 실어서 이렇게 낼 때 강도들 오잖아요. 그거 뭐 다 때려 눕히고 그 뉴세일럼이라는 곳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간 독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글자를 만지는 직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꾼, 뭐 뗏목 이런 거 하다가 우편 배달고 나중엔 점원,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끼에서 장부에서 범죄서적으로 가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원할 때 동네에 그 시골이니까 다 불량 소년들 대장하고 붙었는데 한 매다 꽂아가지고 들어서 매다 꽂았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봐서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건 알았는데 변호사 중에서 주먹을 잘 쓰는 변호사였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골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노동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그 다음 단계 직업 이렇게 가서 변호사가 됐군요. 근데 이게 험한 세상이다 보니 가는 곳마다 주먹질이 있었는데 하고 특히 원숭이 팔 같은 린치 별명이 긴팔 원숭이였잖아. 그래요? 긴팔 원숭이가 팔이 상당히 좋죠. 원숭이는 코코넛을 손으로 찢습니다. 완전히 이 팔로 들어서 매다 꽂는 게 특기였다고.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 씨름, 레슬링이라고도 하고 아일랜드 씨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씨름 비슷한 건데 그레코로망 비슷한 거 하여간 이런 건데 일리노이에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졌다든가 한 번 졌다든가. 그래요? 이 아저씨가 요즘 말로는 격투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씨름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길거리 판이잖아. 그래서 돈 걸고 그거 할 때. 우리가 하는 링컨하고 많이 달라. 내기 싸움을 한 거네. 거의 한 번 알바로 이거 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그러니까 미국은 맨날 보면 무슨 영웅들 나올 때 보면 돈 내기 시합에 그 뒷골목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연습 한참 해야 되거든. 그렇죠. 언제 공부하냐고. 그런 거 대단하긴 타고난 대단해. 거예요. 타고나는 거야. 하여간 나중에 링컨이 죽을 때 총 막 여기 뇌를 바로 맞았잖아요. 근데 저 10시쯤에 맞아고 다음날 7시까지 말도 유언도 못 남겼어요. 근데 체력으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는데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건강하면 이제 다른 어떤 의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서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사망으로 판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린치가 대단해요. 리치 길이. 린치. 도끼질 할 때도 보통 애들보다
훨씬 빠르고 아. 그냥 원심력을 이용해서 야, 그게 있네. 도끼질이요. 권투에서 이 주먹 힘 이게 나가는 게 도끼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키도 그걸로 이제 연습하는.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면 우리나라는 몸통을 돌리는데 외국에 그 린치기는 팔로 돌리잖아. 그래도 뻥뻥 넘어가잖아. 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쫙쫙 하니까 그냥 뻥뻥 넘어가잖아. 린치길이 무서워. 자, 그래서 이분이 또 싸움 챔피언이었어요. 오늘 싸움에다 와, 12년 동안 동네 싸움 1위였다는 건 좀 놀랍네. 물론 동네 싸움은 동네 근데 이 동네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동 이런 게 아니라 좀 주 넓긴 뭐 이런 하지. 느낌인 거잖아. 그리고 링컨이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때 변호사는 순회 변호사거든요. 우리 같이 우한 직업이 아니야, 미국 땅에. 그래서 혼자도 못 다니고 떼거지로 같이 다니면서 옛날에는 변호사들끼리 야, 너 나와서 나랑 붙어 결투해 이렇게 해가지고도 승패 가리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승부가 안 나면 나가서 결투 진짜 그래서 싸움 잘하는 변호사 쓰는 게 굉장히 좋아. 하다가 뭐 말싸움 하다가 한번 갖다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험한 야생지대를 다니면서 살았던. 그래서 링컨이 이게 유머가 굉장히 세잖아. 그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말빨이 그렇게 세진 게 뭐냐면 이게 여러 명이 뭉쳐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참 이러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관이라는 게 더 뻔한 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한 침대에서 이렇게 잔대 잠이 오겠어? 아유, 그러니까 밤새도록 남자 6명이 모여서 뭐 하겠어? 낄낄대면서 농담하는 거야. 하여간 뭐 이러면서 해서 그 순발력, 링컨의 어마어마한 순발력이 거기서 달려는 실력이라. 변호사 시절에 떼거지로 모여다니면서 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떠들던 농담. 그리고 거기서 유머로 한 방으로 끝내니까. 그래서 거기서 by the people. 링컨이 그러니까 그 이상한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모이잖아요. 애들 막 하는데 턱 우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애들 첫아들 낳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인 메리 여사가 키가 되게 작았잖아요. 얘가 한쪽 다리는 나 닮고 한쪽 다리는 우리 마누라 닮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삶이 개그야. 그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했다라는 건 참 신기하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것도 연습이에요. 링컨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을 쪼개 살았거든요. 네. 3인분의 삶을 살았잖아. 굉장히 유머스럽고 농담도 잘하는 것 같지만 1분 1초 헛되게 안 써요. 이것도 다 연습이야. 왜냐? 모순된 사회야. 왜냐하면 그때 미국은 남북전쟁하기 직전이었고 진짜 오죽한 변호사들이 주먹으로 해. 그렇죠. 그게 뭐 하여간 그때 뭐 얘기하면 인종도 다르지 뭐도 다르지 동네는 주는 각 독립국까지 얘 얼마나 복잡한 게 많다고. 그러면 왕 앞에 와서 격쟁한다고 일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해결을 못 해주면 이미지 떨어지는 거고 해결을 해주면 누구 편이 돼요? 이게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내가 이쪽 편에 쓸 거냐 저쪽 편에 쓸 거냐.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은 좋든 싫든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어야 되지. 미국은 그때 수십 개 주가 이렇게 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아저씨는 유머로 넘겨요. 그 유머도 책임 회피하는 유머가 아니라 뭔가 딱 있어 보여야 되는 유머. 그러니까 그런 걸 순발력 있게 너무 잘하는데 이게 다 이런 정말 애 돌잔치의 한순간에도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 약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오성과 하는 막 그 얘기 보면 그 나뭇가지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달린 감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농담이지만 그 농담 속에 하긴 내가 내 팔 넘어갔다고 저걸 저 집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건데 그렇죠. 항상 그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법도 공부하고 법으로 해결할 거, 뭐로 해결할 거, 해결 안 될 때 빠져나갈 거, 이미지 정치 이런 데 천재였던 거야. 정한대문이고. 그게 아예 안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링컨이 원래 서민층 지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또 인정 많아서 뭐 외투 벗어줬다.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외투가 뭐 수백 벌이야 맨날 벗어주게. 그럼 그런 게 제일 거짓말이야. 지나가다 거지를 보면 못 참고 벗어줬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다 벗어줘. 링컨은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그리고 보좌관들이 알아서 동전을 주머니에 챙겨가. 그러면 지갑을 절대 안 갖고 다니다가 거지를 만나면 주머니가 보이게 이렇게 지갑이 안 갖고 왔는데 돈을 주게. 그럼 그 보좌관 돈 뜯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전만 뺏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를 뒤집어서 와르르 있는 거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몇 센터 안 줘도 감동이 끌어넘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그 링컨에 대한 존경심이 이게 근데요. 이게 이렇게 하나를 들으면은 이러잖아요. 어. 링컨을 정말 연구를 해서 하잖아. 아무도 욕 안 해. 다들 감동받고 나온대잖아.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막 이런 얘기 한참 들을 시절에 야 근데 이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링컨이 진짜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야? 아니면 존경은 하는데 조금 약간 야로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 모두가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근데 전체를 보면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원래 세상은 모순이잖아. 하지만 존경받는 싸움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는 자, 거. 이제 싸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링컨이 싸움을 얼마나 네. 잘할까? 육체적인 거는 극명한 장점이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193에. 어릴 때부터 노동으로 단련된 힘, 뭐 등등등등. 근데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링컨의 장점이 이 아저씨가 방금 말한 순발력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머리도 좋아요. 노력도 해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시간을 쪼개고 살았기 때문에 효율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뭐고 결국 노력한 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하는데 무지하게 그 특화돼 있어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누가 자기를 모욕했어. 우리 전에 한번 그 얘기했지만 확 열받아도 쟤한테서 장점을 뺏고 약점을 찾아서 두 개를 다 갖고 가서 나중에 이긴다고. 참 그런 게 대단하다고. 이 머리가 과연 싸울 때는 안 썼을까? 12년 동안. 쓰죠. 그럼요. 12년 동안 그럼요. 뒷골목 싸움하는데 네. 과연 안 썼을까? 지금도 UFC나 어떤 그 모든 이 격투기들을 보면 얼마나 전략을 효과적으로 싸워서 그 사람의 알맞는 이 대응책으로 싸우느냐가 정말 승패에 큰 갈림길이 되죠. 그 홍수환 씨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가다 그때 자모라가 한테 2번이 져갖고 이제 챔피언을 놨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제가 펀치가 세고 다 세계 챔피언십 되면 다 뭐 한가닥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을 분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요건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설명으로 넣어서 하는데 네.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심을 시켜서 약점을 끌어내서 해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모라는 그게 안 통한대. 걔가 펀치도 세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는 거야. 근데 과연 내가 그 뒤로 그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그게 무식하게 개야 짖어라 소야 짖어라 나는 똑같은 포메이션을 한다. 그랬으면 걔는 졌겠죠.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의 준비해오고 약점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와서 하는데 상대방의 페이스에 안 말려드니까 이게 그렇죠, 머리가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되니까 그 힘이 한 푼도 낭비가 안 돼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웨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링컨은 싸움을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단지 힘만 센 아저씨가. 하지만 힘이 세고 머리가 좋다. 링컨이 지금 길게 잡아야 230년입니다. 220년 좀 넘은 건데 1000년 넘게 사람들한테 1000년 넘게 입에 오르내린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니겠습니까? 이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테스 형, 이 사람도 또 몸이 또 강철 몸이에요. 그 계보, 철학자 계보를 보면 싸움 못하는 사람은 일단은 없는 것 같던데요. 형사 콜럼버의 원조가 소크라테스입니다. 또 험담을 농담처럼 하고 다니는 거는 테스 형님이 시초네요. 체격이 목 짧고 앞뒤 두껍고 상대를 봐서 칼로 죽일지 헷갈리게 해서 죽일지 무장하고 싸우면은 재밌는 결론, 진짜 재밌는 결론이었어요. 링컨과 소크라테스가 완타지로 붙으면